최근 비트코인이 57,000달러 부근에서 반등한 이후 6만 달러 중후반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그 중장기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다시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영향을 준 주요 뉴스들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매일 지표가 어떤 신호를 내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62,300달러가 왜 중요한 가격인지까지 차트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가장 큰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락은 빨간색으로, 상승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중장기 추세와 장기 추세 모두 하락입니다. 다만 장기 하락 추세 안에서도 가격은 계속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장기 하락 안에서 단기 상승과 중장기 상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약 57,000달러 부근에서 저점을 만든 뒤 지금까지 강하게 반등을 이어왔습니다. 이 반등은 단순한 초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장기 상승 추세에 해당했습니다. 57,000달러 부근에서 출발한 가격이 6만 달러 중후반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에서는 바닥이 끝난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중장기 추세가 꺾였습니다. 우리 웨일지표 4시간으로 봐도 그 부분이 보입니다. 4시간분 웨일지표는 중장기 추세를 나타내는데요. 중장기가 상승이라면 바이, 하락이라면 셀인데 57,000부터 67,000까지 올라왔던 상승이 중장기 상승으로 바이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셀 구간입니다. 장기 하락과 중장기 하락이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일반적인 조정보다 훨씬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 하락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장기 폭락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기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뀔 때도 가격은 한 번의 상승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면서 장기 추세를 상승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 중장기 상승을 거치면서 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현재 가능한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중장기 하락이 기존 장기 하락과 완전히 결합하면서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이번 중장기 하락이 장기 상승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며 이후 다시 중장기 상승이 시작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제 관점에서는 두 번째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에서는 명확한 무효화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약 62,300달러입니다. 62,300달러가 강하게 하향 돌파되면 현재 중장기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장기 하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하락 추세가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62,300달러 아래에서 단순한 몇 퍼센트의 조정이 아니라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62,300달러를 지키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64,000달러에서 71,30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현재 중장기 하락은 마지막 하락 구간이거나 다음 중장기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 조정일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비트코인은 당장 강하게 상승하기보다 10월 중순에서 늦으면 11월 초까지 64,000달러와 71,000달러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긴 횡보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장기적인 제 시나리오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20일 전후로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이 즉시 강하게 반등하기보다 횡보장에 들어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한다는 전제하에 연환산 20% 이상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제시한 예시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약 65,000달러, 내재 변동성을 약 40%로 가정했을 때 연환산 약 22%의 수준의 수익률이 계산됐습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기관들이 반드시 비트코인의 즉각적인 급등만 기대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6만 달러 중후반에서 가격이 장기간 횡보하는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제가 예상하는 64,000달러에서 71,000달러 사이의 횡보 가능성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커버드콜은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할 때 유리한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이 강하게 급등하면 매도한 콜옵션 때문에 상승 수익이 제한되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 옵션 프리미엄이 손실을 일부 줄일 수는 있어도 현물 손실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즉 그레이스케일의 분석 역시 폭등 확신보다는 당분간 변동성이 높은 횡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관의 시장 인식을 보여준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현물 ETF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다시 의미 있는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파사이드 집계 기준으로 7월 20일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순유입은 약 2억 2,680만 달러였습니다. 7월 21일에도 약 2억 320만 달러가 유입됐고 7월 22일에는 약 6,910만 달러의 순유입이 이어졌습니다. 이 ETF 매수세는 5만 7천 달러 부근에서 시작된 비트코인 반등이 6만 달러 중후반까지 이어지는데 중요한 지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7월의 ETF 자금 유입만으로 2026년 전체의 기관 매도세가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7월 반등에도 불구하고 2026년 누적 기준으로 미국 현물 ETF에서 여전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남아있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ETF 매수세가 살아났지만 장기적인 기관 수급이 완전히 상승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7월 21일에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인 클래리티 액트와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법안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였던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공화당 협상팀이 새로운 윤리 조항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소식 이후 클래리티 액트가 연내 법제화될 것이라는 예측 시장 확률이 상승했고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관련 자산들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법안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 권한과 규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 제한,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거래소와 중개업체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토큰 발행 규정과 탈중앙화 금융의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장은 이를 미국이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시장 안에서 정식 자산군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7월 21일의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뿐 아니라 미국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상승이었습니다. 7월 23일 전후로 비트코인 상승을 꺾은 가장 강한 거시경제 변수 중 하나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7월 23일 비트코인은 중동 긴장과 유가 상승, 채권 시장 불안 속에서 6만 5천 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유가 상승이 비트코인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직접적인 원유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상승하고 물가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거나 고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금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비트코인과 기술주 같은 위험자산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와 인플레이션, 미국 금리와 위험자산 가격까지 연결되는 변수였습니다. 7월 27일부터 시장의 관심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FOMC로 집중됐습니다. 연준은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결은 시장에 완전히 긍정적인 동결이 아니었습니다. 연준 위원 가운데 3명이 0.25%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연준 내부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생산성과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가격과 공급 충격 때문에 물가가 여전히 2% 목표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발표 직후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매파적인 동결로 해석했습니다. 금리는 이번에 올리지 않았지만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향후 언제든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FOMC는 비트코인 급락을 확정한 뉴스라기보다 중장기 상승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고 중장기 하락과 횡보 가능성을 높인 뉴스였습니다. 뉴스와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7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미국의 현물 ETF 순유입, 클래리티 액트 윤리조항 합의, 이 시기에는 5만 7천 달러에서 시작된 중장기 상승의 힘이 유지되고 있었고 비트코인은 6만 6천 달러에서 6만 7천 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7월 23일 이후 미국과 이란의 충돌, 유가와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매파적으로 해석된 FOMC가 겹쳐졌습니다. 상승을 만들려던 재료는 약해지고 하락 재료가 점점 쌓였습니다. 차트에서도 같은 시기에 5만 7천 달러에서 시작된 중장기 상승이 꺾였고 현재는 중장기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즉 뉴스가 차트를 만든 것인지 차트가 뉴스를 먼저 반영한 것인지를 떠나서 두 흐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장기 폭락이 확정됐다고 보기보다 장기 하락과 중장기 하락이 실제로 결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시나리오 1, 62,300달러를 하향 돌파할 경우 비트코인이 62,300달러를 강한 거래량과 함께 하향 돌파하고 반등 과정에서도 이 가격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현재 중장기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하락과 중장기 하락이 동시에 작동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6만 달러와 5만 7천 달러를 재시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만 7천 달러가 무너지면
이전 저점 아래의 유동성과 손절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62,300달러 아래에서는 무조건 저점 매수하기보다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가는지 어디에서 멈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2, 62,300달러를 방어했을 때 반대로 비트코인 62,300달러를 지키면서 64,000달러 아래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현재 하락은 장기 상승 과정에서 중장기 조정일 수 있습니다. 장기 추세는 한 번의 상승만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중장기 상승과 하락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 저항을 계속 시험한 뒤 장기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64,000달러에서 71,000달러 사이를 10월 중순에서 늦으면 11월 초까지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는 롱만 고집하거나 숏만 고집하는 방식보다 상단에서는 숏을 준비하고 하단에서는 롱을 준비하는 대응이 유리합니다. 다만 71,0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할 경우 중장기 상승이 다시 시작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웨일 지표는 이 구간을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만 놓고 보면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매우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호재가 나오면 상승했고 몇 시간 뒤 악재가 나오면 다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웨일 지표는 뉴스의 방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7월 20일 오후 2시 웨일 지표는 64,244달러에서 숏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3,917달러와 63,922달러에서 익절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64,750달러에서 롱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7월 21일 65,375달러에서 첫 익절, 66,039달러에서 추가 익절합니다. 하루 안에 숏 하락과 롱 상승을 모두 잡아낸 구간입니다. 7월 20일 오후 2시 45분에는 65,974달러에서 숏 신호가 발생했고 7월 23일 64,909달러에서 익절했습니다. 7월 24일에는 65,765달러에서 롱 신호가 발생했지만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64,927달러에서 숏으로 2배 리버스했습니다. 이후 64,411달러에서 익절하며 첫 포지션의 손실을 회복하고 최종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7월 26일 64,360달러에서 상승 구간을 포착했고 64,712달러와 65,408달러에서 연속으로 익절합니다. 7월 27일 오후 11시 30분에는 64,476달러에서 숏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7월 28일 63,800달러에서 첫 익절, 이후 63,104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약 1,372달러 하락 구간을 잘 잡았습니다. 7월 29일에는 64,084달러에서 롱 신호가 발생했고 64,605달러에서 익절했습니다. 7월 30일에는 63,695달러에서 숏 신호가 발생했지만 시장 방향이 상승으로 전환되자 64,410달러에서 롱으로 2배 리버스했습니다. 이후 65,022달러에서 익절하며 두 번째 리버스 대응까지 수익으로 끝냈습니다.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확인된 웨일 지표 매매 구간은 총 8회입니다. 확인된 익절 지점은 총 12회, 2배 리버스 대응은 총 2회, 두 번의 리버스 대응 모두 최초 포지션의 손실을 회복하고 최종적으로 수익 마감했습니다. 총 8개 매매 구간 전부 최종 수익으로 종료됐습니다. 뉴스만 믿고 한 방향을 계속 고집했다면 상승과 하락이 바뀔 때마다 손실이 누적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일 지표는 미래를 무조건 맞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승 신호가 나오면 롱으로 대응하고 하락 신호가 나오면 숏으로 대응합니다. 첫 판단이 틀렸을 때는 손실 포지션을 무작정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리버스해 최종 매매를 수익으로 끝내는 것을 목표합니다. 방향을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실제 매매에서 더 중요합니다. 웨일 지표 실시간 신호와 운영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본 영상은 과거에 발생한 지표 신호와 개인적인 시장 관점을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